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할미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한 권의 그림책을 넘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울타리 너머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마리아 굴레메토바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그림책 울타리 너머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러 울타리가 있지 않나요? 그 울타리 너머로 한 발자국 나아가 보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있기도 해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그림책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넘어야 할 울타리는 무엇인지, 또 그 너머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마음의 울타리를 살짝 열고 소소와 산들이를 통해 우리들의 울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린 할머니에게 울타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한테 울타리는요. 지금이 아닌 몇 살? 30대? 30대 때 지금은 제 울타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전에 그렇죠. 네네. 30대 때 처음 울타리를 살짝 넘어본 것 같아요. 그럼 그 넘은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였을까요? 매일 집에만 아이들 키우고 집에만 있다가 홈패션을 배우러 갔거든요. 오호. 여성회관으로. 그래갖고 처음 이제 밖에를 나가본 그거였는데 그 다음을 뛰어넘으려니까 다시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사셨군요. 네, 갇혀 살았죠. 예. 호두 할머니는요? 저한테 울타리는 지금 그린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울타리가 네. 저희 이제 결혼과 동시에 저희 남편이 저의 울타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옛날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 남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 잘 낳아서 기르고 또 시부모 잘 복양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이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때 이 다음에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여자아이들은 현모양처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현모양처가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현모양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진짜 남편 잘 뒷바라지 해서 직장 잘 보내고 또 시부모들한테 그렇게 모나지 않게끔 잘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면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저도 전부였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가 30대 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시대 때는 나이가 이제 결혼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다. 이래서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진짜 늦으셨네요. 네, 그래서 30살까지 진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고 살다가 30이 돼서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애 낳고 애 기르면서 사실은 이게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미 바깥에서 어떤 게 있다는 걸 알고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울타리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가정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애 아빠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여자들이 직장에 나와서 수시로 집에 전화를 해서 아이들 뭐 학원 가는 거 챙기고 뭐 밥은 먹었냐 등등 이게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전화를 붙잡고 그런 거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남이 손에 맡기고 남이 손에 맡기고 자기는 이제 이 사람 사고로는 여자면 일단은 나와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 바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식 자리 다 참석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못마땅했구나. 그래서 제가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반대를 하고 나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타협을 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 그때에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수업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뭐 태권도 학원 하나 갔다가 그리고 집에 딱 올 시간이면 끝나고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취업은 했어요. 그래도 설득이 됐네요. 그런데 그 취업을 하고 나서의 그 일상이 더 고달팠어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집안 살림도 완벽해야지. 또 신랑 출퇴근도 정확한 시간에 시켜야지. 얼마나 선생님이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 외부에 나가서 수업을 하니까 또 거기에 필요한 공부도 필요하고 또 그렇죠. 책을 읽고 뭔가를 지도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요. 그 울타리를 일단은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제 삶이 사실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맛보게 된 거지. 잘하신 거죠. 네네. 그래도 용감하게 이겨내셨는데 저는 결혼하고 첫애 낳고는 이제 부업을 해보려고 했다가 뭐 진짜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다 설득을 했는데 우리 남편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오호. 근데 자기 속마음은 그거더라고요.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나태해질 것 같아. 그 말에 진짜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업을 가리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살림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득하다가 그 말에 그래 네가 나태해지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진짜 그때 접었어요. 근데 그 나태해진다는 그 말로 해서 이제 일단 붙들어 앉힌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거기는 보통 그 여자들이 일하는 것 중에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그 지금 전문직이긴 해요. 그렇죠. 그 미용사들 있잖아요. 맞아. 미용실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미용실 하는 사람의 남편이 다 백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의가.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뭔가 손재주가 뛰어나면 안 되고 뭔가 뭐를 잘하고 이러면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절대 기술을 배우면 안 돼. 딸들은 기술을 배우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뭘 못해? 이런 건 말도 안 돼. 항상 그 시절에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시대를 뛰어넘고 앞을 볼 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 밑에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결혼하고 나서의 그 막 너무 꽉 막힌 그런 사고를 가진 남편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쇼생크 탈출 OST 듣고 이어나가 볼게요.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부릅니다. 예. 쇼생크 탈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에 선택권이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림책 줄거리는 이래요. 주인공 소소는 울타리 안에 아주 커다란 저택에 예쁜 옷도 많고 온갖 놀잇감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주인집 아들 같기도 해요. 안다와 늘 정해진 대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소는 자유롭게 사는 산들이를 만나게 되고 그동안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살던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소소는 산들이와 달리고 싶지만 울타리 너머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죠.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어 안다의 눈을 피해 울타리 너머로 나아가 달리기 시작해요. 소소는 새로운 세계로 첫걸음을 내디디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림책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책이라는 것이 글만이 아니라 그림이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사촌을 만난다든가 그 사촌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그 소소의 그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래서 이제 소소도 꿈틀한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은데 예? 과연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갈 만큼의 어떤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주변에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남편하고 저하고 의견이 뭔가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럼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성애는 강하지만 아빠들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하리라, 독립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이 참고 남편을 그러니까 설득시켜서 좀 편안해지면 뭔가를 조금씩 시도를 했는데 근데 또 제가 원하는 걸 남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공부하는 걸 되게 원했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그걸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뭐 그때부터 본인이 더 나서서 해줘가지고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뭐 우리 남편이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딸이 제 선생님이 되기도 해가지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한 거죠. 하고
저하고 검정고시를 같이 이제 준비했던 친구들은 방통대를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통대는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캠퍼스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나는 진짜 캠퍼스를 밟고 싶다. 근데 그때 상황으로는 조금 그게 부담이었긴 했는데 남편이 그럼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정말 캠퍼스를 2년 동안 밟았습니다. 진짜 그 아이 엄마로 살다가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까지 갈 수 있게끔 옆에서 산들이의 역할을 한 게 딸, 또 남편 이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 지금도 고맙죠. 맞아요. 그래 누군가 이렇게 계기가 될 만한 어떤 사건, 그 동기부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산들이처럼 남편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27년에 이제 결혼 생활을 딱 종지부를 찍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동안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 남편은 항상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거 싫어하니까 10가지면은 거의 반은 내가 그냥 양보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방은 넌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기가 막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지금 제 아이들이 이미 다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뭐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갈구고 끌어내리고 악영향을 미친다면 함께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힘이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만 하면서 또 40년을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끝을 봐야겠다. 정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했을 때 그거를 지지해 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많은 것을 참고 살았고 또 자기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다 성인이 됐고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할 때까지. 그런데 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정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엄마를 안 보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연약하기도 하고 그 아빠의 그 재력에 많이 의존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게끔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저는 지금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호주 할머니가 열심히 사신 걸 아이들이 아니까 또 그렇게 지지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그 안다라는 이 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다가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고 이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림에 보면 이 아이는 굉장히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 모습이 왕관을 썼어요. 왕관. 네. 왕관을 쓰고 뭔가 이렇게 그
소소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느낌. 그 우리의 마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표정도 그 이 소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아서 쳐다보고 있지만 그 남자아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 여기서는 이 집안의 왕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표정도 아주 뭐 좀 근엄한 것 같은데요. 근엄한 것 같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말이 일단 많대요. 그리고 소소는 듣기만 하고 그리고 안다는 소소한테 어울리는 옷이 뭔지를 알았다고 해요. 그거는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정한 거 아닐까요? 그러고 또 뭘 하고 놀면 좋을지도 알았대요. 근데 이 표정이 보면은 밝은 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여기 이 소소의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소는 예,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안다는 뭐든 잘 알았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린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안다의 그 표정, 또 옷을 골라주는 거, 그리고 놀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안다는 과연 어떤 아이였을까? 소소하고의 사이에서는 네.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냥 소소는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권위적인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보였고요. 여기 이제 소소 같은 경우, 소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소극적, 그리고 또 그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지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죠. 살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걸 보면 서로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예.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건. 그리고 이렇게 보면 놀이할 때도 각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가? 그냥 소소는 안다의 그냥 지시에 따라서 그냥 따라온 것 같고 자기 생각을 펼치지 못한 정말 아까 호달머니가 말한 것 같이 거기에 그냥 구속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꼭두각시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사촌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촌이 놀러 왔어요. 그 사촌이랑 같이 놀이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놀이 그 장난감들이 다 남자 아이 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사촌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사촌의 손에 뭐 장난감이 들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물론 남자아이가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사촌이 이제 놀러 와서 같이 안다와 함께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산들이가 아니라 소소가 소소가 이제 그 놀이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안다와 함께 소소가 이제 늘 이야기를 했고 함께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촌이 오면서 이제 소소의 그런 그 입지, 소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 소소의 자리를 사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소는 거기서 완전 소외된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촌이었다면 그동안 소소가 안다의 친구였다면 함께 불러서 같이 놀았을 텐데 이 사촌 역시도 소소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안다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안다처럼 이건 주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멋대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재주의죠. 네, 맞아, 독재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책 내용에 보면 그 안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알고 있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소소와 안다의 그런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게 아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그거는 소소가 외부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 맞아.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만 그게 세상의 전부인 걸로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다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네요. 예. 그 사촌이 온 날, 네. 사촌이 온 날 이제 산들이는 밖으로 이제 그 사촌하고 안다하고 노는 바람에 이제 자기의 자리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산들이를 만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산들이와의 만남이 소수를 변하게 해요. 예. 근데 그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변했을까요? 소수의 그 모습에서요. 네네. 그 소소가 나는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어 하는 거기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소소가 창밖을 내다봐요. 네네. 산들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소소가 또 와줄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산들이를 만난 곳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들이가 나타나지 않자 시무룩해지고 점점.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산들이가 이게 이제 변해가는 어떤 과정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삶에서 이제 새로운 경험과 만남은 얼마나 중요할까? 1점에서 10점을 만점으로 해서 그린 할머니는 몇 점일 것 같아요? 10점이죠, 당연히. 진짜 중요하죠. 인생은 당신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올 때 시작됩니다. 닐 도널드 윌시가 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삶은 삶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손에 손잡고. 그러면은 손에 손잡고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이정이 부릅니다. 이정과 윤아가 부른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알미와 그린알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네. 결국 소소는 그 산들이를 만나면서 울타리를 나중에 넘어가지만 그 소소와 그 산들이가 그 만난 장면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통해서 자유는 무엇이고 개성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저 잠깐 해봤거든요. 예. 근데 딱 눈에 띄는 게요. 네. 서로 눈높이가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소소가 산들이를 따라서 그러니까 소소는
본인이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네.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지만 그 옷은 정말 동물들이 야생으로 살아갈 때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을 소소가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자유를 찾아가는 모습.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둘이가 만나서 이제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들이가 물어봐요. 소소한테. 너 그게 뭐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이제 소소한테. 그러니까 얘가 이건 옷이야. 근데 산들이가 숲에서 달릴 때 불편하지 않니? 예? 소소하는 이야기가 아니 난 달리지 않거든. 그러면서 이제 산들이가 이야기해요. 세상에 달리면 얼마나 신나는데 한번 해봐. 같이 달릴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둘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생 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꾸며주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게 개성이고 또 예쁘게 꾸며서 있는 그 소설을 보면서 이건 내 뭐 개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안다가 꾸며주는 대로 움직여. 그리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산들이는 자유가 있는 거고 달릴 필요도 없고 달리지 않는 소소는 자유가 없는 거. 맞아요. 이렇게 보여졌어요. 네. 그린 할머니는 삶 속에서 경험한 울타리와 그 울타리를 넘으려 했던 순간들이 아까 제 이야기를 통해서 30대 때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결혼하기 전, 결혼 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배운 거에 의하면 인생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인생축을 잘 세워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지나갔던 일 중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근데 잘한 것만 봐야지 못한 거에 자꾸 되씹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 역시 65년을 우리가 살면서 그 기회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야 했던 그 여러 가지 울타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는 사실은 그 저한테 주어졌던 딸이면서도 맞이 역할을 해야 됐고 맏아들 역할을 했던 그런 울타리에서 일단은 벗어났어요. 그게 첫 번째 저한테는 울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울타리가 생긴 거지. 더 큰 울타리. 네. 그런데 또 그 울타리 속에서 이제 갇혀 살다가 제가 단호하게 아이들 지원을 받아서 이제 홀로 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울타리를 넘었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앞으로 저의 또 울타리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넘어야 하는 그 울타리는 지금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잘 관리를 해서 다음에 울타리를 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하는 것들 이런 거에 관한 울타리를 한번 또 넘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네. 응원합니다. 그럼 그린 할머니는 어떤지요? 네. 저도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안 했던 것 같은 게 저희 이제 결혼 전 얘기죠. 아버지,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전 스스로 그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울타리는 이제 결혼이겠죠. 결혼을 해서 제가는 저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 인해 갖고 불쌍한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환경을 보면서 나는 결혼하면 절대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자식을 보고 살 거야. 저런 아이들 같은 내 자식을 만들지 않을 거야 하는 결심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부한테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아이한테 가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참았다고.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울타리를 그냥 제가 차고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차지 않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알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항상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통해 갖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그게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제가 이제 그렇게 만학도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져지는 걸 보면서 남편이 이제 당신 나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제 자유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이미 컸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는 가정도 편안하고 저 나와서도 제가 그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도 편안하게 그냥 그 울타리를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직장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친구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친구도 만나갖고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호두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도 건강이 항상 어떤 때는 불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하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게 넘어가도 될 일인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할 때도 내가 건강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그 고비도 넘겨봤고 그래서 건강이 가장 문제겠죠. 잘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먹어가면서 공통점은 있는 것 같으네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조용필 노래 친구야 한번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소가 안다가 만들어준 의상과 블록놀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선택을 함으로써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소소의 선택이 상징하는 바와 더불어 인생에서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강점 카드 만들어 봤잖아요. 그중에 용기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네. 인생의 울타리를 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맞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편안하고 익숙하기에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안전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은 그 울타리를 넘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도 울타리 너머로 나가고 싶지만 조금은 두렵고 망설여지는 순간을 맞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새로운 풍경, 예상치 못한 기쁨,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울타리 너머로 나아가는 모든
용감한 발걸음들을 응원합니다. 삶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모험이니까요. 소소가 용기를 내어 울타리를 넘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 윤도현의 마법의 성 듣겠습니다.